안녕하세요. 단스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노후에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나죠. 우선 수입이 끊기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 직장에서 형성된 인간관계도 끊기고 평생 쌓아온 삶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거기에 경제적 여유까지 없다면 더욱 어려워지겠죠.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을 넘어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사회적 관계와 나의 역할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목표였죠. 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자산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달 생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955년부터 1963년생이 누구일까요? 네, 1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숫자가 무려 700만 명이 넘고 이제는 대부분 70대에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은퇴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본 결과 비슷한 직장에 다니고 비슷한 연봉을 받았더라도 직장 생활 중에 어떤 준비를 했는가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의 질이 천지 차이로 갈립니다. 여러분도 더 나은 삶을 원하시겠죠?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눈치 보지 않으며 당당한 노후를 살아가기 위한 3가지 핵심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단절이 아닌 점진적인 은퇴 전략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부모님 세대와는 달라서 은퇴가 더 이상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서서히 일을 줄이며 가능한 만큼 계속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점진적 은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얼마일까요? 83세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정년은 길어야 60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20년 넘게 더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현재 은퇴한 세대가 받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약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주된 직장에서 60세에 은퇴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후에도 제2의 직업을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수입은 예전보다 줄겠지만 계속 일을 하면서 소득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과 일을 통해 2가지 수입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금과 일의 병행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소득이 줄어들긴 해도 새로운 일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00세 시대에는 연금과 일을 병행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현재의 신중년 세대, 즉 50대와 60대는 IT 친화력도 높고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이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새로운 역할을 찾아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은퇴 준비는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저도 90살까지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연금을 경험하려면 연금 외에도 계속해서 내 일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은퇴 후에는 그 일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것뿐이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직업능력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고령자가 취업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재능을 탐색하며 재취업 기술도 배울 수 있어서 새로운 취업 시장에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일행복학교라는 곳도 있습니다. 취미나 경험을 연계해서 새로운 직업이나 창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생 2막에 필요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7세 남성 한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이분이 바로 연금 경험의 성공 사례입니다. 꼭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분의 경우를 보면 60세에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학교 돌봄 교실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해요. 그 일로 약 120만 원의 수입이 생기고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80만 원이었습니다. 합하면 200만 원 정도죠. 이처럼 부족한 생활비를 계속 일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일을 할 거라면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자고 생각하셨고 오랜 취미였던 원예를 살려 식물공장 관리자 교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 5일 정도 근무하면서 여전히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연금과 합쳐서 약 18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직업으로 소득은 약간 줄었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이 일은 정년이 따로 없고 본인이 건강하면 계속 일할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7억 원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연수익률이 4%라면 월 약 230만 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6억 원짜리 부동산이면 월 약 200만 원이죠. 그렇다면 매달 200만 원을 벌 수 있으면 6억짜리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가진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퇴 준비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연금과 일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퇴 전략은요, 연금 맞벌이 전략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연금 맞벌이 또는 각자 연금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40대, 50대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혼자 벌어서는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남편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남편 명의의 연금만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내도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 맞벌이입니다. 아내 입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거나 직장 생활을 2, 3년밖에 안 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없죠. 적어도 10년 이상은 근무해야 연금,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하지 않았던 분도 경력 단절로 인해 연금을 못 받는 분도 마음만 먹으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산 크레딧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2개월, 셋째 이상부터는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의가입 제도입니다. 들어보셨죠? 소득이 없거나 전업주부인 분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나 국민연금 낼래요 하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을 임의가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나중에 부족한 기간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임의가입, 추후 납부 제도 이 세 가지 중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 10년을 채워 꼭 연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그때 연금이 꼭 필요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언젠가는 싱글이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남겨진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자신만의 연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분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국민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유족연금을 100% 받는 대신 자신의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국민연금을 100% 받으면서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하며 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부연금입니다. 남편이 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고 아내는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150, 아내가 50입니다. 이때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아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족연금 100%를 받는 방법입니다. 남편이 150만 원을 받았으니 유족연금으로 그중 60%인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연금의 유족연금 30%를 추가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내 연금은 50만 원이고 남편 연금의 30%는
45만 원이므로 총 7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금액이 더 클까요? 90만 원이 더 크죠. 그래서 남편 연금이 더 많을 때는 남편 유족연금을 100%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할지 내가 결정해야 하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아내는 연금 50만 원, 남편은 1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족연금 100%를 선택하면 아내 연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니 50만 원의 60%인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내 연금의 유족연금 30%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연금이 150만 원일 때 여기에 30%는 9만 원이죠? 그러면 총 159만 원이 됩니다. 차이가 크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못 선택하면 매달 받는 연금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연금이 본인보다 훨씬 많다면 유족연금 100%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본인의 연금이 배우자보다 많다면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는 온전한 정신 상태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같은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 등 자산이 동결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현명한 준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800만 명 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8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에서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라는 뜻입니다. 이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내 자산이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판단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는 자신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나 자녀도 그 정보를 모른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을 찾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설령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의 위치나 금액을 안다고 해도 법적으로 함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배우자나 부모님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을 자산 동결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신탁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후견인 제도이고요. 이 둘 중 하나는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신탁제도 들어보셨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일정 수익을 내가 지정한 사람이 받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수익을 받는 사람은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자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을 미리 설정해 두면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자산 관리는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정해둔 대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견인 제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활용하는데요. 후견인 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 후견이고 하나는 임의 후견입니다. 법정 후견은 내가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두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강제로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임의후견은 내가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본인의 의지로 후견인을 직접 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법정 후견은 법원이 정하지만 임의후견은 본인이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탁과 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서 치매에 걸렸을 때 내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먼저 고령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탁제도와 후견인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탁과 후견인 제도가 점차 일반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무려 2%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 이를 5년 미뤄 70세부터 받으면 무려 13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달 36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때는 미리 받지 말고 일을 계속하세요. 일을 하면서 버시다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때 그때 연금을 받으면 매달 생활비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금이나 일로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 있어요. 살고 있는 집으로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집이면 매달 1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부터 신탁 방식이 도입되어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니 꽤 큰 금액이죠? 6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점진적 은퇴입니다. 연금도 받으시면서 일도 하고 연금을 미리 경험해보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은퇴 전략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부부가 함께하는 지혜로운 연금 전략입니다. 연금 맞벌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내분들이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앞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렸죠. 꼭 미리 알아두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자산 동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치매에 걸려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신탁이나 후견 제도를 활용해 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당당한 인생 후반전을 위한 3가지 전략 이해되셨죠? 기억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국가도 자녀도 아닌 오직 당신이 만든 현금 흐름이 책임집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죠? 영상만 보고 잊어버리시잖아요. 자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